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무도 드디어 8번째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7번째라고 해야 되는데 6번째라고 잘못 말씀드렸죠. 7번째 어제 하셨고요. 오늘 시무도 8번째 그림 제목은 인우구망. 뭐예요? 사람도 소도 모두 잊어버리다 라는 제목이죠. 한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짜잔, 여기에 제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여기에 뭐가 보이세요? 짜잔. 뭐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여기서 그림을 찾지 못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하얀 소를 그렸거든요. 여기 소 안 보이세요? 이거예요 여러분, 인후구망은.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지금 보실 때 앞에 제가 그림을 항상 놓거든요. 인후구망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일원상.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저한테 올라온 게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셨어요, 그림 그리신 분이.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의 선문답보다 더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리신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론으로, 드디어 나의 육혼이 본영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때 영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진짜 영혼이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지금까지 천선시대 나의 본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주제에 영혼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본영이라는 존재, 육혼이라는 존재를 분명히 분리되어 있고, 그 역할이 어떻게 다르고 그 특징과 장점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헷갈렸기 때문에 우리가 갈팡질팡했던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군요. 그래서요, 어차피요 이게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보세요. 육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본영이 있나요? 안 보이니까 없다 했잖아요.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있어도 육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있어도 없고, 없다고 네가 주장하고 살지 뭐예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나 없고 없으나 있어요. 특히 물질 세상인 이 소우주는 그렇게 변화 변동이 심한 거죠. 여러분 양자물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파동으로 존재하는 놈이 입자로 보였다가 또 내가 보지 않으면 다시 파동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 물질 세상 소우주라는 것은 뭐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일어나 이렇게도 보이고요, 일어나 이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으나 내가 알아채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의 본영과 나의 육혼의 관계도. 또 하나 오늘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항상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게, 왜 옛날에 우리 큰 스님들이 선문답을 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잖아요. 저한테요,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이죠? 물었을 때 제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얘기하고 주먹 내밀면 여러분이 미쳤다고 할 거예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비유와 상징을 또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퍼즐도 갖다 대고 핸드폰도 갖다 대고 밤송이도 갖다 대고 병뚜껑하고 오프너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한테 설명을 그래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물질 문명이 발달했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상식, 이러한 지적 능력, 정신적인 능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굳이 선문답으로 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거나 너무 시간을 끌거나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지 않고 싶은 것이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뭐예요? 얼음, 물. 여러분, 우리 냉장고, 옛날에 냉장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냉장고 옛날 거 보면은요, 항상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밑에는 크게 냉장실, 위에는 조그맣게 냉동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나죠? 지금 냉장고 말고 옛날이에요. 그러면 뭐냐? 내가요, 이 냉장고에 이 본연과 같은 물, 그 다음에 얼음과 같은 육혼이 존재했던 거예요. 육혼을 뭐라 해서 생각과 마음, 이 얼음. 나의 육혼은 뭐예요? 이런 형태에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색으로 보이고 모양과 형태를 갖춰야만 인정하는 놈이에요. 그리고 딱딱해요. 얼마나 딱딱해요. 그리고 요 모양이 최고라고 우겨요. 야, 병은 그래도 병다워야지. 페트병은 이렇게 생기고 뚜껑은 이렇게 파란색 시원하게 물 색깔이 좋잖아. 이러한 고정관념, 고집 이런 걸로 똘똘 내가 뭉쳐서 이것만이 진짜라고 인정했던 내가요, 이 생각이라는 놈이요, 본영의 자리 옆으로 이 마음자리로 툭 내려오면요, 냉장고로 내려오면 원래 내가 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다른 놈인가요? 물이 냉동실에 가면 얼음이 되는 거고 얘가 다시 제자리에 내려오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육혼으로 얼음으로 살아왔던, 딱딱하게 굳어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육혼이 툭 냉장고로 내려와 보니까 불이 돼버린 거죠. 이것이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육혼과 나의 본영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얼음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거죠. 나는 물인 거죠. 본영의 모든 것을 맡겼고 본영과 하나였고 원래 본영이 진짜 나였다라는 것을 이제 완벽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실질은 이거예요. 이것마저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릇마저. 단지 뭐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물과 같은 것이 이렇게 앞에 보일 뿐이지 나는요, 이렇게 나라는 어떤 형상은 뒤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삶, 모든 것을 나의 본영, 본존재한테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공부 나눔하고 나서 많이 여러분의 웅덩이를 흙탕물과 여러 가지 요물과 건더기들을 많이 건져내셨나요? 아마 상상으로 건져내셨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70% 건져내면 맑은 본영의 샘물이 항상 흘러넘친다고 얘기를 했죠. 이 8번의 인후 구망이 그런 상태예요. 나의 육혼이 어떠한 힘을 쓰지 않아도,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의 본영, 본존재가 알아서 사라지는 삶, 본존재가 알아서 하얀 소같이 알아서 집까지 도달할 때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것을 온전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인후구망이죠. 너무 좋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2단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내가 오늘 이 공부나를 하면서 그래 라고 인정하는 순간 도달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제가 기차를 참 좋아해가지고 기차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제 이
인후구망을 어떻게 나의 삶 속에 끌어들여다가 내가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제가요, 오랜만에, 내가 서울에 사는데 오랜만에 부산 태종대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서울역으로 고속열차를 타러 가는 거죠. 근데 나는 기차에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막 시간이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일단 기차의 의자는 앉았어요. 앉아서 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창밖을 보면서 즐기거나 뭘 해야 되는데 나는 무엇을 하냐 하면요, 앉자마자 아침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남편한테 밥도 못 해주고 막 그래서 미안한 감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야. 너는 친구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또 만나? 야, 오늘 가면 자지 말고 오늘 늦더라도 늦게 돌아와. 너무 수다 떨지 말고. 그게 뚝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자주 친구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1년 만에 부산 내려가는데 5만 원짜리 두 개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잘 다녀 하지는 못할 망정 아침부터 그래? 그래가지고 별로 좋지 않게 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출근 시간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임파서에서 막 찡기고 있는데 꼭 우리 남편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막 부대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것도 나빠가지고 이제 전철에서 내려서 서울역 위로 계단으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막 올라가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우리 남편같이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도를 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탁 뿌리치고서 기차를 올라탔죠. 그러니까 기차에 앉아서도 나는 지나온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고쳐 잡을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물질만을 떠올리면서 나는 쭉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이 기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다른 걸로 갈아타면 나의 친구들하고 약속 시간도 늦을 거고, 혹시 여기 손님 중에 또 이상한 약간 좀 정신이 아픈 분이 계셔가지고 칼이라도 들고 막 난동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 그리고요, 내가 살아온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차에 탄 줄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예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기차 본 존재, 본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기차를 끌고 그렇게 허리춤에 동아줄을 메고 기차를 끌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습성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서도 기차가 탄 줄을 몰라요. 기차를 타고서도 친구한테 주려고 사온 그런 짐들 있잖아요. 그거를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잃어버리지는 않는 줄 알고. 그리고 기차에 타서 내가 달리기를 하고 바쁘게 보행하면서 걷고 있어요. 그래야 가는 줄 알고.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는 거죠. 똑같이 지금 기차에 앉아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차가 본 존재라는 것을 정말 100% 알았다면 내 그런 의심을 하겠어요? 그냥 맡기고 나는 내 일을 하고 가겠죠. 그러니까 아직 기차가 있다는 것도 못 믿고 이제 또 가는 거죠. 부산까지 갈 때 정말 내가 안전하게 갈지, 그 도착 시간에 맞춰서 갈지, 또 부산에 도착하면 태종대까지 아담이라는 친구가 자가용을 가지고 나오기로 했는데 얘가 혹시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일정 다 깨지는 거네. 또 혜화가 어제 갈비뼈가 아프다 그랬는데 이게 다 나았을까? 과연 올 수 있을까? 이런 수만 가지, 결코 오지 않을 그런 미래, 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지금 기차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도 나는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떠올려서 이미 지나가 버리고 다시 고칠 수 없는 과거의 얽매에서 내가 살고 있고요.
오지 않을 미래에 내가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한 번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기차를 타면 뭐예요? 기차에는 뭐예요? 나의 본 존재를 믿으면 의식주가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의가 뭐예요? 주가 뭐예요? 추우면 춥지 않게 지낼 수 있고 더우면 덥지 않게 지낼 수 있고 맹수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집이고 옷이잖아요. 근데 기차는 이미요, 나의 본 존재는요 이미 다 돼 있어요. 더우면 에어컨이 나오고요, 추우면 뭐요? 난방이 나오고요. 이미 외부가 다 안전하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뭐 외부의 맹수로부터 그 어떠한 돌이 날라와도 내가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피곤하면 내가 뒤 의자를 젖히고 쫙 누워서 쉴 수도 있어요. 나의 본 존재는 이런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또 뭐죠? 배고파요. 배고프면 내가 미리 싸온 뭐 김밥이라도 먹든지 정 안 되면 또 가트가 지나가요. 그때 사 먹으면 돼요. 이런 본 존재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내가 육신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필요한 것을 탁 맡겨버리면은요, 내가 그 어떤 걸 기차 안에서 달리거나 짐을 이고 있지 않더라도 나를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요 아주 안전하고 아주 편안하게 그냥 데려다 주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나의 육혼이 나의 본 존재를 온전히 아는 거죠. 온전히 내맡기는 거죠. 티 하나 남기지 않고 온전히 맡기는 거죠. 이 얼음이 냉동실에 있던 이 육혼의 생각으로 있던 이 얼음 덩어리들이, 생각의 덩어리들이, 생각의 다발들이, 생각의 송이들이 턱 내려와서 나의 본 존재의 냉장실에 탁 맡겨버리면 그냥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불이 되는 거예요. 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 존재가 뭐죠? 신이잖아요. 신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조각이잖아요. 하늘 아버지처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이론상은요, 나의 육신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이것은 뭐예요? 나의 본 존재는 이렇게 무한한 거예요. 없으나 있고 있으나 없는 것. 내가 죽어서도 항상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육신의 100년을 이렇게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존재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위에도 가야 할 그 여행, 그 나의 본영, 본 존재가 나의 본으로 가는 그날까지 원시반복하는 그 하늘길, 그 하늘도까지도요, 나의 본 존재는요 다 데려다 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다? 얼음으로 살지 말고요, 웅덩이로 살지 말고요, 기차 안에서 제발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저 선반에다 얹자고요. 예? 그러고 뛰지 말자고요. 기차 안에서 왜 뛰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얼마나 다른 사람까지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나의 삶이 영혼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으로 사는 내 존재가 돼요. 그동안 육혼으로 본 존재가 따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내가 주장하고 산 이 얼음덩어리 같은 나의 생각들, 이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요,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물로 살아가요, 여러분. 다시 삼강에 물은 도다, 나는 불이다. 그거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인후구망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한 단계 업돼서 과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끝나버릴 것인가? 과감선사님이 왜 두 개의 그림을 더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